이게 뿌리 깍지냐 아니냐, 저는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뿌리 깍지라고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유심히 살펴본 결과 이것은 뿌리 깍지가 아니라 뿌리에 생기는 병으로 저는 봅니다. 곰팡이 병이든지 하여튼 뿌리에 기생하는 병으로 보고, 곰팡이든 뭐 박테리아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곰팡이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심하고 살펴봤는데, 이게 깍지벌레 같으면 통통하게 작든 크든 동그랗게 부풀어 오른 벌레가 움직이는 게 보일 텐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벌레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이 나빠서 그런가 싶어 가지고 돋보기를 5배 크기 돋보기를 대고 봐도 그렇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통통하게 뭉쳐진 게 있어서 핀셋으로 잡아다가 문대 봤습니다. 벌레 같으면, 깍지벌레 같으면 물이 터지면서 물이 좀 나오는데, 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마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균으로 규정을 하고, 그러니까 곰팡이류 균으로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충제가 아닌 살균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뿌리 깍지인 줄 알고 토양 살충제 잎제를 분갈이를 많은 숫자의 다육이 화분을 분갈이를 하기가 어려워서 기부 쪽에 뿌리 올라오는 기둥 그 줄기 쪽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솔솔 뿌려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왜 안 죽을까 하고 쏟아서 털고 살충제 뿌려서 다시 심어주고 이랬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입장이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마르고 살이 안 오르고 이렇게 꺾일 정도로 부드러워지고 이래서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하고 그동안 많은 고심을 하면서 살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결론은 곰팡이류, 기생하는 곰팡이류로 제가 결론을 짓고 뿌리 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제법은, 저는 현재는 락스를 쓰고 있습니다. 락스를 물에 희석해서, 락스가 코로나가 유행할 때 치아산 염소수라 그러는 손 소독제로 그 시중에 유통이 이제 락스는 유한양에서 소독약으로 판매되는, 표백제로 판매되는 그 상품명이고, 치아산 염소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소금에서 추출해서 만든다고 그러는데, 뭐 화학적이나 기술적인 건 제가 뭐 알 수도 없고, 또 어쨌든 그 소금에서 추출한 것으로 만든 락스 성분, 치아산 염소수, 그것을 여기다가 뿌리니까 살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벌레가 있을 때 살충도 되고요. 치아산 염소수가 살충도 됩니다. 그래서 직접 몸에 닿으면 살충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깍지벌레 같은 거는 몸에 닿으면은 뭐 물만 세게 닿아도 깍지는 죽기 때문에, 그래서 치아산 염소수를 충분히 뿌려서 적신 후에 에어건으로 다 털어서 날리고 새로 분갈이를 하고 심고 있습니다. 그 흙에는 살균제를 조금 넣어서, 살균제 잎제로 된 살균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넣어서 같이 심어주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난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100% 확신할 수 있는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 매니아 여러분들께 함께 알려서 같이 공부하면서 결과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살충제인 줄 깍진 줄 알고 살충제만 백날 뿌려도 소용이 없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살균제를 써야 될 때 살충제를 쓰거나, 또 살충제를 써야 할 때 살균제를 쓰면은 그 수고롭기만 하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잿빛 곰팡이병을 응애라고 그래서 한동안 그 살충제를 썼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거 벌레가 없는데 뭐 살충제 왜 응애라고 그러냐, 이거는 병이 없다, 벌레가 없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 전부 다 응애라고 그럴 때, 저는 그 약을 찾아서, 살균제를 찾아서 그 잿빛 곰팡이병의 특효약인 그 살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고 물 공급과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줬더니 속잎이 나면서부터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치유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잿빛 곰팡이 병을 벌레로 오인하고 살충제를 뿌리던 분들한테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렸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동영상도 물론 있고요. 이것도 그 경우와 마찬가지로 벌레가 아닌 곰팡이나 이런 균사에 의해서 생기는 병으로 보고, 살충제가 아닌 여기에 맞는 살균제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병이 심한 거를 보면은 요 뿌리가 생기는 요 떡잎 밑에, 하엽진, 낙엽진 그 밑에 요 부분에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이 뿌리 밑에까지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뿌리에까지도. 이게 처음 생길 때는 이 부분에 생겨서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내려온 부분은 치아산 염소수를 희석해서 주면은 여기 있는 부분은 그게 약물이 가니까 죽는데, 이 부분은 잘 안 죽는 것 같습니다. 요 떡잎들이, 하엽진 그 낙엽들이 우산 역할을 해서 그쪽에는 이제 수분만 젖어 올라갈 뿐이지 몸에 직접 닿지 않아서 잘 안 죽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효과는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이 죽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제 방법은 일단 분갈이 털어서 치아산 염소수를 충분히 뿌린 후에, 적셔진 후에 스프레이로, 에어건으로 다 불어내서 다 떨어버리고 흙에다가 살균제를 섞어서 같이 심어주면은 일단은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확실하게 100% 이거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어쨌든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의논해 보고자 해서 올리는 영상이니까 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서로 공유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뿌리 깍지로 알고 있는 이 이 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균이 오는 거를 어디서 오나 하고 제가 아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깍지는 이제 봄 되면 뽕나무 같은 데 있는 솜깍지가 그 포자가 아니라 그 솜 같은 실이 날리면서 다육이한테 붙어서 그게 이제 자리를 잡고 즙을 빨면서 번지기 시작하는데, 이것들은 그렇게 오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공장의 환경이 좋지 않은 상토,
뭐 오픈된 공장도 많더라고요. 영세 업체 같은 데는 오픈된 데도 많고, 또 공장 그 실내에서 제조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위생 설비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막 바깥에 들어왔다 뭐 신발 신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막 밟고 다니고, 이런 데는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냐면은, 제가 해마다 실생을 하고 또 그 실생매로 옮겨 심기 1차로 옮겨 심을 때 또 상토에 옮겨 심고, 2차에 옮겨 심을 조그만 작은 사각분에 옮겨 심을 때도 상토만 해서 옮겨 심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거는 펄라이트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분을 쏟아봐도 이 입이 쭈글쭈글한 그런 화분을 쏟아보면은 반드시 이렇게 뿌리깍지라고 그동안 불러왔던 이런 하얀 이 병균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주 원인은 상토에서 온다. 그래서 상토를 깨끗한 걸 골라 써야 되는데, 어느 공장이 제일 뭐 위생적이고 깔끔한 상태에서 상토를 제조하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서로 경험한 거, 나는 무슨 상토 쓰니까 좋더라, 나는 무슨 상토 쓰니까 좋더라, 이렇게 그 상토의 상품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서로 매니아분들을 위한 좋은 방법이고, 저 같은 사람도 상토를 다양하게 이것저것 바꿔 써보고 있습니다만은, 상토에서 오는 병이 많습니다. 버섯도 피기도 하고, 버섯이 피어서 균사가 화분 속에 꽉 쩔면은 이게 죽습니다. 버섯이 나올 때 되면 이 다육이가 먹을 숨을 못 쉬어요. 이 균사들이 화분 속에서 쩔어 있어, 뭉쳐져 있어서 딱딱해져 가지고 뿌리가 숨을 못 쉬어서 물도 못 빨아들이고 숨도 못 쉬고, 그래서 서서히 고사하게 되니까 버섯이 피는 상토는 사용하지 마시고 버려야 되고, 그런 상토는 쓰지 마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거 무슨 상토가 그런 좋지 않은 버섯도 피고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또 뭐 자기네 거 비방했다고 고소 고발 뭐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어서 함부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상토를 깨끗한 환경에서 만드는 좀 큰 회사가 아무래도 좀 낫겠죠. 대형 회사일수록. 근데 상당히 큰 회사라고 알고 있는 그런 상토를 제가 오래 썼었는데, 거기서도 버섯이 펴서 결국 거기 거는 제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년 전부터 쓰지 않고 있는데, 이 상토를 어떻게 골라야 될지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상토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상토에 살균제를 섞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살균제라는 게 독성이 강해서 인체에, 맨날 뭐 다육이 떡 주무르듯 하는 그 매니아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은 인체에 좋을 거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살균제를 거의 안 쓰는 사람입니다. 병이 난 거에만 살균제를 뿌려주고 있는데, 상토에 살균제를 섞어서 쓴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 좋은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교환을 해서 그런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다 서로에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다육이를 예쁘고 건강하게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는 게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뿌리깍지라고 불리우는, 아직은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99% 확신하고 있습니다. 벌레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요. 뿌리깍지라고 불리우는 이 뿌리에 피는 하얀 병, 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게 정확한 이제 병명도 있어야 될 텐데, 그래야 서로 똑같은 동일한
언어로 무슨 병을 얘기하는구나 하고 탁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병명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적으로 그냥 뿌리 곰팡이 이렇게 일단 정하겠습니다. 뿌리 흰 곰팡이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 흰 곰팡이는 깍지벌레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이 뿌리 흰 곰팡이가 이 뿌리가 시작되는 요 부분, 줄기 끝 부분, 뿌리가 시작되는 요 부분에 주로 발생한 다육이들은 이 아랫부분으로 내려오는 뿌리가 고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분질르면 뚝 부러집니다. 뿌리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이걸 꼭 방제하셔서 다육이를 기르셔야 다육이가 건강하고 통통하고 잘 자라고 색깔도 예쁘게 물이 들고 이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뿌리 흰 곰팡이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가 틀린다거나 이 뿌리에도 물론 깍지가 내려와서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보여드리는 이거는 뿌리 깍지가 아닌 뿌리 흰 곰팡이로 저는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으니까 혼돈이 없으시길 바라고, 혹시나 저와 같이 뿌리 흰 곰팡이 병이 생기신 분들은 상토를 바꿔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살균 소독을 잘 해서 새로 심으셔야 다육이가 회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뿌리 흰 곰팡이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정보가 있으시면 같이 공유하고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다육이와 함께 행복한 날 되세요. 살균제와 토양 살충제 입제인데 혼합한 겁니다.